주말에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신우이란 사람이 글이 먼저 떠.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유튜브 커뮤니티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보면은 쉽게 표현 존나 악의적이야. 후덜덜하대.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래서 새날 정보방, 텔레그램 정보방에 그거 퍼놓지도 않은 이유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그 시절에 뭐 저 형수하고 나눴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내용 들어가 보면 이해돼. 자기 어머니를 폭행하는 형한테 형이 화가 나 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근데 형수가 전화를 받아. 그래서 당신들이 엄마한테 했다는 이야기 그대로 돌려주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형수 욕설의 시작이에요. 다 자르고 이재명 악마화 시켰잖아요. 신우이란 사람의 글이 올라와서 이게 이제 뭐 말하자면 그 인터넷에 가면 커뮤니티들 많잖아요. 유명한 커뮤니티들. 거기서 이제 김은경 신우이란 사람을 막 이제 막 그 글을 가져와 가지고 김은경 악마화 시키는데 못 보겠더라고. 여러분, 나이를 몇 살이나 쳐드셨는지 모르지만요. 가정사는요. 한쪽 입장 들어보면 몰라요. 완전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김은경 아들의 글이 또 올라왔잖아요. 내용인즉 간단히 말해서 김은경 위원장이 노인의 사과가 갖고 내가 남편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시부모를 18년간인가 모셨다. 그러니까 신우이가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드님 이야기에 의하면 그런 거더만. 그 김은경 위원장은 모신 거 맞고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상속 안 받은 거예요. 네. 자, 어쨌건 TV조선이 단독 해가지고 김은경 신우이 시부모 18년 모셨다는 말 거짓이라 폭로, 반박시 자료 공개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아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해요. 가장 중요한 핵심 상속 포기한 거예요. 왜냐? 김은경 위원장 남편이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서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상속 포기했는데 김은경 신우이는 상속 받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례식도 안 왔다며. 네.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면 평상시 때 사이가 나빴냐?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김은경 시아버지가 쓴 편지 이렇게 공개가 돼 있죠. 그리고 그 아드님 공개한 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김은경 위원장이 자기 아들한테 할아버지한테 전화 자주 드려라라는 평상시 때 문자 이런 걸 그냥 보여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야? 누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까? 신우이가 무슨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신우이가 첫 번째로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게 됐을 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라고 이제 그렇게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시샘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악의적인 글을 올릴 수는 있겠는데 진짜 제일 큰 문제는 언론이에요. 언론에서 저걸 보도를 할 때 그러면 반론 보도를 준비를 하고 나서 반대쪽 입장을 같이 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제보 받았네? 페이스북에 이거 봤다.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조선일보가 언론인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할 때 과거에 그 했던 일들 중에 무언가가 도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것이 범죄가 아닌 이상은 저는 언론 보도를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내가 밤에 YTN 뉴스를 새벽 3시에 잠깐 봤거든요. 자기 전에. 아들의 반론은 보도에 반영도 안 돼. 이게 일요일 오후에 이미 이슈가 됐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간 동안 최소한 만 하루 동안 계속해서 신우이의 증언이 주류 언론들을 쫙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나쁜 사람이었네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똥파리들이 눈치 봐가면서 그 신우이라는 사람한테 연락하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편으로 오세요라고 이지랄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만들고 싶은 거는 이재명 형수 2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김은경 혁신위는 8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인입니다. 이렇게까지 악마화하고 못살게 굴 필요가 있나요? 그만큼 김은경이
민주당 안에서 혁신을 하고자 하는 게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민주당 혁신위원회 그냥 아사리판 만들자. 그래서 혁신 못하게 하자. 이게 이제 목표인 것 같은데 가족사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살면서 인생에 그렇게 지혜가 없어? 가족사는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안 돼요. 만약에 신우이가 상속받는 문제로 뭔가가 걸려 있다면, 그래서 김은경 위원장이랑 사이가 나빴다면, 이를테면 김은경 악마화 시켜가지고 민주당까지 같이 한번 이렇게, 그걸 이용하는 조선일보 같은 언론도 문제고, 그걸 이용하는 똥파리도 문제고, 남의 아픈 가족사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양쪽 다 이야기 들어보고 어느 쪽 이야기가 맥락상 더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입을 닫아야 되는데, 아까 말한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보면은 네. 그런 거에 너무 뭐랄까요, 가볍게 움직이는 거지. 저번에 그 주모 작가 뭐 이 논란도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동관 학폭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애들이 또 누구 때려가지고 막 악마화 시키는 거는 또 주호민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뭔가 이상하게 좌표 찍어가지고 세상 사람 몇 사람 죽이고 있는 건 너무 쉽게 하더라고요. 이건 넘어가시고요. 비슷한 시기에 민주당 혁신위가 대의원제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 폐지는 못하는 것 같고, 물론 민주당 혁신위가 대의원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혁신위를 만들 때 혁신위의 것들은 대부분 다 수용하겠다라고 네.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라 축소. 예를 들면 표의 등가성이 뭐 대의원 막 7, 80명 권리당원에 비해서 이거를 확 줄이겠다 정도까지는 나간 것 같은데, 문제는 김윤경 위원장을 악마화 시켜놓으면 유야무야되고 중간에 사퇴하고 없었던 일로 하면 결국 덕 보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 반개혁 세력, 반개세, 기득권. 민주당 기득권들이라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민주당에서 대의원제만 확 폐지를 해도, 내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잖아. 뭘 혁신위원회에서 뭐를 얹고 말고 해도 혁신위원회가 권고를 해서 대의원제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민주당 혁신 이미지 생긴다. 그거 지금 당장 뭐 박광원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또 일요일 날 했어요. 이런 거 또 오지게 챙겨요. 하고 싶은 말 많거든요. 근데 지금 대의원제 폐지 안 할 거라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광원이 뭐 대의원제 폐지는 뭐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 뭐 어려운 말로 혀를 길게 뽑는데 말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국민의힘에서도 없앤 대의원 제도를 우리가 왜 못 없앱니까? 대의민주주의 제도하고 대의원 제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 대의원을 그 당원들이 뽑는다고 하지만 대의원한테 투표해본 사람 누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누가 있는가? 쥐들끼리 알아서 그냥 뽑는 거지. 그렇지. 대의원을 뽑더라도 당원이 뽑게 해주면 되잖아요. 아, 그리고 그래 폐지 안 해도 좋은데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그 폐지라는 뜻이 대의원도 한 표, 의원 뭐죠? 권리당원도 한 표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폐지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이 폐지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게, 그럴 거면 돈봉투 이슈 왜 터졌어요? 돈봉투 이슈도 확실하게 잡혔다면서. 근데 그 원인이었던 대의원 폐지는 안 된다는 말이 이게 성립이 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로서 너무 지금 비판받는 말을 한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대의원들만 표를 갖고 있으면 민주당에서 웬만한 선거는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대의원들 중에서 상당수는 우리 권리당원들이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당원들 지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원제를 통해서 그 지지를, 권력을 유지해 보겠다는 맞습니다.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일반 당원, 권리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이 많은 지지를 받아서 당에서 뭔가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어쨌건 지금 혁신위원회 이거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이 가벼운 새끼들아, 가정사 아무도 모르는 거라니까요. 아드님 이야기 들어보면 김은경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시엄마 이야기, 신우 이야기 들어보면 악마예요. 어떻게 정반대 평가가 나옵니까? 그럴 때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이야기는 지우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선일보 같은 가벼운 언론들이 단독 달아가지고 뿌려버리면은 그때 맨날 그런 식인 거잖아. 대장동에 대한 보도는 한 5만 건 나왔는데 대장동 재판에 대한 보도는 500건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에서 돈 받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사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